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네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바로 이수화학이 기업 분할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사업부를 빼냈기 때문에 얘네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번 기업 분할 관련주, 특히 2차 전지 관련 사업부가 빠지면 더욱 좋다라는 거 학습 효과로 꼭 기억하시고요. 이수화학이 기업 분할했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거의 뭐 3, 4배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동국홀딩스, 동국제강이 기업 분할하고서 동국홀딩스가 지금 기업 분할 첫날부터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업 분할은 뭔지를 찾아보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숙제하신 분들 계시나요? 어제 최강야구 하는 날이었는데요. 최강야구 요즘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성국 감독님 때문에 보는데 선수들 중에는 이대호 선수가 성격도 화끈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프로야구를 아주 어렸을 때만 보고 안 봐갖고 몰랐는데 롯데자이언츠에서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다음 기업 분할 후보 힌트가 조선의 4번 타자입니다. 조선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다음 기업 분할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대표님. 네, 라이씨 왔습니까? 네,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종목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백억대학을 15주차 공부를 지난주까지 했었습니다. 매주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걸 숙제로 냈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은 백억대학 마무리 소감 이런 거를 한번 회원님들이 쓴 거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쓰셨더라고요. 혹시 주식을 뭐 2, 3년, 4, 5년 했는데 통 모르겠거나 또는 뭐 1년 미만인데 잘하고 싶다거나 하신 분들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백억대학 학생들이 남긴 소감문을 보세요. 그분들이 뭐 거짓말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공부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공부하면 수익 낼 자신이 있다. 그리고 숙제를 함으로써 더욱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15주차가 끝났지만 개인적으로도 종목 선정을 하는 공부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숙제처럼 카페에 올릴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백억대학에서의 매주 숙제는 2가지였습니다. 코스피 200 차트를 다 돌려보고 제일 좋은 베스트 3종목을 찾기, 그리고 종목 선정을 3박자에 의해서 차트, 재무제표, 재료 분석을 해서 제출하기 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종목 선정을 직접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들은 거를 아무 검증 없이 매수하는 게 아니고 차트, 재무제표, 재료를 찾아보시라고요. 탑다운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 매주 코스피 200 차트를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고 그 산업이 주도 테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주식하지 마세요. 왜냐면 일단은 공부하면 수익 난다라는 걸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식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운에 맡기면 그냥 로또 복권 사서 긁는 게 훨씬 재밌지 않나요? 굳이 왜 머리 아프게 주식을 하죠? 운에 맡기실 거면 로또 복권을 사시면 되고요. 공부하면 수익 날 거라는 걸 알지만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는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 무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 무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교육 사이트 유료, 무료든 유료든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거래소 오늘 0.86% 하락, 2582포인트 마감. 이것도 그래요. 지수가 막 떨어지면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지수가 오르면 막 한없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막 따라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2600 넘을 때 2600 넘고 2650 갈 때까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고, 요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실제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라이씨 지금 마음이 어때야 돼요?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요. 괜찮은데요? 별로? 그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한 단어로 대답을 해야지. 간략하게. 지금 마음은 안 쫄고 있으면 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말고 떨어질 때 쫄지 마라. 지금은 안 쫄고 있으면 돼요. 올라갈 때는 흥분하지 않으면 되고. 왜? 올라갈 때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조정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 흥분할 필요가 없고, 떨어질 때는 지금 이게 우상향 중장기 상승장이고 단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굳이 막 우리가 쫄 필요가 없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탑다운의 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올해 들어서 탑다운 뷰는 거의 90% 이상 정확히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금리 인상이 어떻고 연준 의원이 어떻게 말을 하고 뭐 한국 금리랑
미국 금리와 차이가 얼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쩌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에서 그런 외생 변수들은 참고를 하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지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그래서 어떤 산업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 산업의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를 잡아내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외생 변수는 예를 들어 우리가 100% 노력 중에 10% 정도만 하면 되고, 한 20% 정도는 지수의 움직임, 한 30% 정도는 산업의 움직임, 한 50% 정도는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데, 보통 분들은 지수 차트를 봐도 아무것도 모르고, 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종목 선정을 못하고 하니까,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서, 아이고, 지금 금리 때문에 큰일 났대. 아유, 큰일 났대, 큰일 났대. 2023년에 그냥, 다 죽는데, 다 죽는데. 썸네일 제목도 다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만 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외생 변수는 내 노력의 10%면 충분해요. 나머지 90%는 지수를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노력에 집중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뷰는, 지금 주식 뷰, 시장 뷰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거의 드리고 있어요. 중장기 우상향 상승, 그리고 단기 상승했다 조정했다인데, 지금은 상승은 이미 하고 2650 찍고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조정의 영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 1% 정도 하락, 지수보다 조금 더 하락 나왔는데, 얘도 워낙 잘 갔어요. 5월달에 10% 이상 움직였고, SK하이닉스 5월에 20% 움직이고 6월에 또 움직였어. 그래서 뭐 충분히 쉬어도 상관없는 종목들이니까 일단 반도체 업종은 관심 갖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다 조정을 받았고, 오늘 확실히 움직임이 좋았던 건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현대차 3%, 기아 2.6%, 포스코피처엠 0.13%, 현대모비스 1%, LG전자 1%.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자동차 산업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종목 공부를 하는데, 그럼 무슨 종목을 공부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탑다운 분석상 전체를 알면 내 종목의 주가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종목의 주가는 몰라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종목 주가 3년 내내 그 주가 보면서 어땠는데 안 팔았잖아. 그럼 3년 내내 안 봤어도 되잖아. 완전 시간 낭비죠. 어차피 봐봤자 안 팔잖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팔고 싶을 때만 보면 되고, 팔 결정을 할 때만 보면 되고, 갖고 있을 때는 볼 필요도 없어. 그럼 뭘 봐야 된다고요? 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 제가 가장 최근에 힌트를 줬던 게 뭐예요? 기업 분할 종목이 잘 갔잖아. 그럼 기업 분할 종목이 잘 갔으면 앞으로 기업 분할 뭐 하는지 찾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면 주식하면 안 된다니까. 모르면 안 해도 돼. 모르면 못 하니까. 근데 알려줬잖아, 내가. 숙제하라고. 그럼 왜 안 해? 그럼 유튜브 보지 말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이사무소 유튜브를 봐. 제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걸 강조했어? 근데 요 부분만 기업 분할 관련해서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공부하면 되잖아. 그럼 돈 벌잖아요. 유튜브에 댓글 몇 개 달렸던데. 감사하다고. 아마도 사랑의 열매 기부 동참하신 분들이 수익 났겠죠. 지난 거는 더 말할 필요 없고, 어쨌든 그럼 오늘은 제가 무슨 공부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동차가 잘 움직였죠. 최근에 전기차에서도 충전소가 잘 움직이죠. 그러면 자동차 원래 부품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레이크 머티리얼도 그랬었고, 화학 플러스 2차 전지애들이 잘 움직였죠. 또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애들이 잘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전기차, 특히 전기차 충전소 관련이 있는지, 또는 현대차랑 관련한 애들이 있는지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 중에 오른 애들과 안 오른 애들을 구분해보고, 오른 애들은 왜 강하게 올랐는지, 어떤 재료나 키워드가 있었는지, 그 안 오른 애들은 앞으로 그런 재료나 키워드에 얽혀서 올라갈 확률이 있는지, 그거 공부하는 게 어렵냐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거야. 근데 공부 몇 번 해봤더니 잘 안 맞는데, 안 맞죠. 어떻게 안 맞아요? 50% 미만 안 맞죠. 45% 안 맞아. 55% 잘 맞아. 100% 없다고. 100% 맞추는 사람 있으면 내가 그분한테 100억을 줄 수 있어. 내가 100조를 준다 하려다가 100조가 없는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200억도 줄 수 있어. 100% 맞추는 사람 데리고 와봐, 나한테. 데리고 온 사람한테는 10억 줄게. 그 기술 있는 사람한테 200억 주고. 100%못 맞춰요. 90%도 못 맞춰. 우리는 늘 50%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1%, 2%, 3%, 5%, 그 정도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할 종목 공부했는데 사서 안 오를 수 있다고 공부해 보라고. 그래서 오르면 맞았네. 안 올랐으면 요번에는 요거는 아니었나 보다. 잘못 예측했구나.
자동차 플러스 충전 공부 한번 해볼까? 올랐네? 아, 요번에 딱 맞았네? 안 올랐네? 아, 요번엔 요건 아니었나 보다. 근데 맞았네가 6번, 틀렸네가 4번이라고. 공부 안 하면 반반이겠지, 반반. 양전반 후라이드 반처럼 공부 안 하면 오르는 거 반, 내리는 거 반. 근데 지질 운도 없으면 내리는 게 6번일 때 있는데 그거는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이게 뭐 벼락 맞을 확률 정도지.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상 그냥 반이라고, 반. 평균값이야, 평균값. 평균값으로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딱 본전을 할 수 있어. 장이 좋을 땐 다 수익이 날 거고, 장이 안 좋을 땐 다 손해가 날 거고, 그거를 막 평균해 보면 어느 정도 본전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평균값이 본전인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10번 중에 6번만 친 사람들은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것이고, 공부 안 한 사람들, 그리고 막 반대로 막 이상한 종목들, 쓰레기 같은 종목들 있어요. 그 쓰레기 같은 종목들만 찾아다니면 평균값도 못 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늘 코스피 200에서 뭐 한눈에 봐도 자동차 관련주들인데요.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봐도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네요. 가장 상승이 높았던 건, HL 만도, 한라 만도죠. 두 번째는 현대위아죠. 현대위아 나오면 노래 있죠. 현대위아 나오면 무슨 노래 불러? 전에 한번 해주셨는데. We are this baby. 자, 그리고 SL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죠. 한원 시스템도 자동차 부품주, 명신산업도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도 자동차 부품주. 그러면 코스피 200에서 오늘 어떻다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갔구나.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 공부하라는 거야. 아, 오늘 벌써 잘 갔잖아요. 그래, 오늘 잘 갔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아직 잘 안 간 거는 우리가 뭐가 가는지 모르니까 공부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착각하는 게 있어. 올라가는 걸 말해라. 점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올라가는 걸 말해라는 점장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제대로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은 올라간 것의 공통점을 찾고, 그 산업이 왜 올라갔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떤 키워드에 걸린 애들이 잘 가는지, 이게 공부라고. 안 올라가는 거 맞추는 건 점장이라고. 올라간 애들 중에서 더 올라갈지, 또는 동종산업에 있는 애들 중에 안 오른 애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게 있으면 흑속의 진주를 찾는 것. 그게 주식 종목 분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가 좋으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많아요. 50개도 넘어. 그럼 그 중에서 2차 전지랑 좀 연관이 있는 애들, 그 중에서도 요즘에 충전소가 좋으니까 충전이랑 연관이 있는 애들, 이렇게 찾는 게 오늘의 숙제 공부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 뭐 오늘 2% 이상 오른 종목들은 대다수 자동차 부품주였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거래대금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보다 좀 더 거래 조금 된 거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제 기준에서는 급등주예요. 근데 제 기준에서 급등주인데 얘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죽다 다시 살아났어. 살아나서 지금 한껏 기세가 올라와 있어 신고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신고가를 뚫든지 다시 한번 또 눌림을 주든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되고요. 삼부토건은 대장주, 어디 쪽에서 대장주?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그런데 이 정도 급등을 했으면 얘가 지금 1,000원에서 4,000원 했거든요. 이 정도 급등했으면 얘가 계속 간다기보단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대장주의 순환, 업종 내의, 테마 내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 볼 필요는 좀 그렇고. 이스페셜 케미컬 뭐라 그랬죠? 이수화학의 기업 분할 종목. 그래서 얘가 8만원에서 40만원까지 5배가 올랐어.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들은 다 학습 효과를 갖고 있다고. 신라젠, 셀트리온이 무섭게 올라갈 때 나머지 제약바이오주들 다 올라갔고, 에코프로가 무섭게 올라가니까 2차 전지들 다 올라가고, 이런 게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 그러면 이수화학 5배가 올라갔어? 그 다음 기업 분할 뭔데? 동국제강. 동국홀딩스랑 동국제강에서 아마 기업 분할하고서 며칠 동안 전체적으로 분할한 종목이 3종목이었는데 3종목의 수익률 합산하면 아마 수익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오시아홀딩스는 상상상을 쳤으니까. 그러면 이수화학 기업 분할, 동국제강 기업 분할이 딴 하고 성공을 했으면 또 우리의 투자자들 중에 스마트한 스마트머니들이 그 다음 기업 분할은 뭐지를 찾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략법은 2가지가 있다고요. 기업 분할 전에 시세 낼 때 수익 내는 거. 아니면 뭐죠? 기업 분할 받는 거. 기업 분할 받을 때는 하나를 반드시 고려할 게 있어. 뭐냐면 거래 정지가 1달 정도 돼. 이런 걸 다 알고 하셔야 돼. 그러면 나는 기업 분할이 뭔지도 모르는데 공부하셔야죠. 슈퍼게임 양초보 주식 수업, 가치 분석 파트에 또는 재료 분석 파트에 기업 분할이 뭔지 써 있어요. 인적 분할, 문적 분할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할 때는 물적 분할은 거래 정지가 없지만 인적 분할을 할 땐 거래 정지를 1달 정도 하는구나. 그런 정도는 알고서 주식을 하셔야죠. 다음 루닛, 최근에 AI 의료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의료 쪽보다는 AI 쪽에 더 좀 포커스를 두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야, 네이버 챗GPT와 같은 한국형 AI 나온다고 기사 크게 떴던데, 그러면서 오늘 4% 빠져갖고, 좀 그랬습니다.
현대차, S트래픽, 충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S트래픽이 상을 쳤으니까, S트래픽이 뭐지? 검색을 해봤더니 충전 관련주야. 그러면 다른 충전 관련주, 특히 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재무제표도 좋고 이런 애들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볼까? 뭐, 이 정도까지 보고요. 상승률 상위 보기 전에 하락률 먼저 2개 보고 싶은데. 제가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조금 기분 나쁜 종목들이 2개가 있었어. 하나는 CJCGB. CJCGB, 요런 역배열 차트에서 오늘 20%가 빠졌죠. 제가 역배열 차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예요. 역배열로 굉장히 싸 보이는 위치에서 전저점 깨버리면서 완전히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락의 이유가 더 웃겨요. 하락의 이유가 유상증자 5천억. 근데 얘가 5천억짜리야. 시총이 5천억인데 유상증자 5천억으로 한다고? 아이는,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볼 필요도 없고, 갖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 아의 한숨소리를.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이거 재무제표 한번 보면 이런 거라고요. 영업손실, 단기순 손실, 계속 손해만 나고 있죠. 손해만 나고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몇 %예요? 800%. 그럼 제가 재무제표 보는 법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제표에서 안전성 또는 수익성, 성장성, 얘는 수익성이 뭐예요? 수익성이 마이너스잖아. 매년 손실나. 기업은 왜 필요해요? 매년 손실나. 뭐, 자선사업 하나 영화 보여주면서?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0%야, 1000%. 제가 부채 비율 100%만 넘어도 깨름직합니다라는 종목 분석 많이 해드리잖아요. 1000%라고, 1000%. 그런데 이 종목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제 유튜브를 오늘 처음 봤거나, 또는 제가 종목 분석하는 요 간략 재무제표 말할 때, 재무제표가 뭐가 중요해라고 안 봤거나. 이해하셨어요? 제가 늘 간략 재무제표에서 왜 여기서 이익이 나야 하는지, 왜 부채 비율이 100 높아봐야, 한 발 우리가 양보해봐야 한 150 정도까지는 양보하는데, 얘는 지금 부채 비율이 1000%에 1000%.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더 황당한 건, 투자자 잘못도 있지만, 더 황당한 건, 5천억짜리를 5천억 유상증자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 또, 두산 밥캣. 얘도 그래. 얘도 오늘 10% 빠졌거든요. 얘도 오늘 대주주 블록딜 나왔거든요. 물론 아까 유상증자보다는 차라리 난데 타이밍이 좀 그랬다. 타이밍이 좀 그랬어. 이거는 요렇게 좋은 차트, 요렇게 급등을 시키는 요즘에 중공업주, 기계주 되게 좋은데 거기에서 대주주 블록딜 나오면서 8% 나왔어. 좀 두산 밥켓을 되게 좋게 봤던 투자자들한테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2종목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락 종목부터 먼저 봤고요. 상승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상한가는 6개가 나왔고요. 뭐 시총이 큰 종목들은 없어요. 동원 아나텍 2천억, 유비온이라는 종목은 300억짜리고요. 위드텍은 1,800억, 애니농률 900억, 파나진 1,400억, 뭐 이렇게 S트래픽까지 상한가 종목 6개가 나왔고,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에서 비추로셀은 몇 번 말씀드렸던 시총 5천억인데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그래서 요 종목은 아마 요 정도쯤 16,000원 요쯤에서 그 매달 성장주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성장주 강연 매달 하는 거 하는데 참고로 오늘 아침인가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마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송 듣자마자 빨리 선착순이니까 신청하세요 했는데 아침에 딱 마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20만 돌파하기 전에는 한 이틀, 3일 정도에 200석, 250석 찼는데 지금은 딱 하루 만에 이렇게 차는 거로 봐서 좀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 신청을 좀 빨리 하셔야 되고, 못 오시는 분들은 루키개미 이상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KG 케미칼도 화학 플러스 2차 전지로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움직임 나왔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 관련주로서 어제 상한가에 오늘 갭상승 한 번 더 나왔고, 원익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원익그룹의 반도체 관련주가 많잖아요. 원익 QNC나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면서 4천억짜리 오늘 10% 상승했고, 조선레아가 오늘 상을 찍었었다가 밀렸는데요. 어제 제가 최강야구 좋아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호 4번 타자 이대호, 제가 최강야구 팬이에요. 말씀 몇 번 안 들었었나? 이거 막 하면서 4번 타자 이대호 막 이러면서 내가 야구 직관 경기를 한번 갔었거든요. 두산 베어스랑 하는 날. 근데 요번 주 월요일 날
성균관대랑 또 한 곳 직관 경기를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직관 경기는 제가 등산 가는 날이어서 못 갔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조선의 4번 타자에서 조선이 힌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유튜브 무료잖아, 뭐 유튜브에서 너 뭐 구체적으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제가 유료 교육 방송도 하고 100억 대학도 유료였고 이런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일단 베이스는 무료잖아요.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일단 탑다운 분석상 지수 그래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시가총액 높은 종목, 거래대금 많은 종목, 상승률 높은 종목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오늘 자동차 부품주, 어제 그저께 기업 분야 관련주들, 뭐 최근에 뭐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이렇게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 그 업종 내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렇게 누가 한 종목 탁 주는 거를 탁 한 종목 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한 종목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주식들을 내가 왜 하는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그렇게 묵묵하게 해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첫 번째 줄까지 노래합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1시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0.54%,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0.41%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 조정의 날입니다.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라고 하는데 예측을 반드시 하시라고 강조드리는데, 지수 예측을 전고점 형성 이후에 하락 조정 박스권으로 하고 있다면 시장 대응이 한결 쉬운 상황이겠지요. 일단 계속 제 시장뷰는 중장기 우상향 상승장에 단기 조정뷰를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차트를 보시면 상승 후 박스 조정, 상승 후 박스 조정 패턴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 종목에서는 오리온, 농심 등의 음식료주, 만도, 명신산업, 한원시스템, SL 등의 자동차주, 한국, 조선해양, 하나오션 등의 조선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200 하락률 1위는 두산마켓인데요. 최근 그 좋은 차트를 최대주주 블록딜로 망가뜨려 놓네요. 진짜.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다수 종목 보합권 등락 거듭하는 가운데 WCP 5% 상승이 유일하게 돋보이는 종목이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조선의 4번 타자가 아니라 조선내화, 상한가 포함 세 종목이며 탑 30, 7%대로 양시장 조정받으면서 개별 종목들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선별적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반도체, 2차 전지, 동반 상승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나홀로 각계전초식 상승이 이어지는 쉬어가는 장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갈 놈은 간다. 모두의 성투자 파이팅!